예, 그리스 사회, 예, 다시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리스에서 BC 5세기에 발생했던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리스가 내분으로 패전하긴 했지만 페르시아에 이겼잖아요. 그럼 페르시아에 이겼던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굉장히 강대국이고 거대한 제국인데 이렇게 작은 도시 국가들이 모인 집단이 어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집중화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분산된 국가가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이 이겼을까? 이거는 전술의 어떤 큰 어떤 뭐랄까요? 장점이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가 만들어낸 군대 그 그 패턴인데요. 전투의 형태인데 여러분들 보시죠. 이거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다 보병입니다. 이때는 아직 그 기병들이 아니고요. 이 보병 전투를 하는데 여러분 호플리테스라고 보통 부르는 이 중장 보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군인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다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어요. 그 브론즈 즉 뭡니까? 청동으로 된 굉장히 긴 창과 그 다음에 청동으로 된 방패를 가지고 있고 온몸에 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거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중장 보병, 그러니까 장비를 아주 이제 무겁게 잘 갖춘 이제 보병들이 주로 이때 그리스 군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군대들이 여러분 전투를 할 때 재밌는 게 이 밀집 대형 형태로 갑니다. 이걸 우리가 팔랑스라 그러죠. 팔랑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 뭐 정사각형이나 아니면 뭐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딱 붙어서 한 사람이 만일 앞에서 죽거나 쓰러지면 뒷사람이 바로 당겨서 따닥따닥 붙어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그 방패를 확 들어올리면 뭡니까 일종의 창들이 다 튕겨나가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이 전투 형태가 그리스가 굉장히 유명한 모습들입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 사회의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 문명의 근원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2H 서양을 알려면 2H만 알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2H 생각해 봅시다. 목표 질문 1이거든요. 하나는 헬,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또 하나의 H는 뭘까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2H 중에서 1H, 오늘은 그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를 가르치는 말이긴 합니다. 가르치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자, 여기 여러분 선생님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서양을 또 한 H를 하나 더 말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 여러분이 여행을 가면 유럽 갔다 온 친구들 꽤 있죠. 그죠? 지금 코로나로 고생을 하지만 어쨌든 유럽에 가면 여러분 뭘 많이 보게 됩니까? 관광지에 성당, 교회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서양 사람들의 마인드를 이해하려면 헬레니즘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이 히브리에서 나온 종교를 말하는 건데요. 뭐죠?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이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약간 헷갈려 해서 선생님 좀 용어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카톨릭 있죠? 구교 모두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이 흔히 다니는 교회라고 하는 것만 기독교가 아니고요. 카톨릭 로만 카톨릭 우리가 성당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였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 조금 낯설긴 한데 그리스 정교라고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우리가 주로 발칸반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정교, 오르스토독스라고 부르는 종파. 이게 이제 러시아도 정교죠.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는 발칸반도 위쪽으로는 다 정교인데 동쪽이요. 그리스 반도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 정교까지 모두 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세계사 시간에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는 다 그런 일반적인 예수 사후에 만들어진 기독교를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이란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자, 그렇게 쓰겠습니다. 당분간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2H는 하나는 헬레니즘, 하나는 헤브라이즘.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 문화와 그리스 문화, 이게 서양 문명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먼저 나온 거는 뭐냐면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BC 때부터 나왔고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사후에 만들어지는 종교니까 그 뒤에겠죠. 자, 그러면 먼저 서양 문명의 한 근원인 2H 중에 하나인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리스 문화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 뭡니까? 인간 중심적인 문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가 왜 인간 중심적인 문화일까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알죠? 신화. 신화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전에 다신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신교라는 것은 올림푸스 산의 신들인데, 여러분이 올림푸스 산의 신들 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좀 알죠? 제우스, 그의 부인 헤라, 포세이돈, 뭐 등등등. 여러분, 그 신들이 어때요? 그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가장 막장 드라마입니다. 무슨 신이 연애를 하고 뭐 사생아를 낳고 또 복수를 하고 질투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하고는 굉장히 다른 신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신은 절대자로서 인간의 우주 만물을 다 관장하면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간구해야 되고, 우린 죄인으로서 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기독교가 설명을 한다면, 그리스 사회의 신들은 거의 인간과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구도 비슷하고요. 단 인간보다 조금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뭐 물을 확 일으킨다거나, 그죠? 그런 걸 제외하고 굉장히 인간적 속성을 가진 게 그리스 신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오욕, 칠정, 감정을 그대로 가진 신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인간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봅니다. 신만큼이나 인간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신이 거의 인간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인간을 우주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찬양한다. 휴머니즘이라는, 인간주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휴머니즘은 여러분 나중에 르네상스 할 때 선생님이 다시 좀 더 정밀하게 그 용어를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인간주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반해서 헤브라이즘은 인간주의일까요? 인간중심주의입니까? 기독교는 아니죠. 신중심주의죠. 그래서 두 개의 대립된 2H가 서양 문명을 가로지르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상적 조류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은 헤브라이즘이 아니고요, 헬레니즘입니다.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세속성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게 그리스 문화의 특징입니다.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고 밥 먹고, 그죠? 똥 싸고 공부하고 또 뭐예요? 뭐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모든 현실적 삶에 대해서 그걸 나쁘거나 죄로 보지 않는 거죠. 그걸 굉장히 긍정하고요. 그래서인지 엄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죄인이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굉장히 찬양합니다, 이 문화는. 그래서 인간의 벗은 모습을 막 그리고요, 조각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정신, 탐구하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합리주의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존중했던 게 인간의 능력 중에서도 어떤 능력?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 감성 말고 이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 사람들이죠. 여기 보면 그렇게 탐구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도대체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런 탐구가 그리스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많은 과학과 철학의 근원이 그리스에서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사회는 여러분, 선생님 거기 적어놨네요. 정신이 신앙보다 우위에 있었다. 믿음이 아니고요.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적 노력, 탐구,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문화, 이게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균형, 조화, 질서, 중용의 이상을 구현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극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화하고 조화롭고 이런 걸 좋아하죠. 자, 이게 이제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라고 선생님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가 그리스에서 나왔던 건 바로 그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밑에 채우는 건 여러분이 그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를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거 보면 서양의 것으로 치부되는 모든 이상,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자유라든지 낙관주의, 세속주의, 합리주의, 이걸 창안한 민족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 사람들이다. 지성, 그리고 자유로운 탐구정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막 탐구하잖아요. 우리가 R&E도 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그리스 문화였다. 예, 탐구하고자 하는 탐구 정신을 최고 우위에 둔 최초의 문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정신이 신앙보다 논리와 과학이 미신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이 최초로 실현된 것도 그리스 문화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그리스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문화는 한마디로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인간의 능력 중에서 이성을 활용한 합리주의,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통해서 세상 만물의 이치를 밝혀내고 자연의 이치를 밝혀내고자 했던 탐구정신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막 그렇게 사치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리스 사람들을 묘사하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교수, 아주 낡은 가방을 든, 옷도 허름하게 입고 돈은 없지만 지적인 능력은 굉장히 강한 나이 든 교수님, 이 정도, 그렇게 선생님 보통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도 화려한 거 먹지 않고 아주 가벼운 지중해식 식사를 하고요. 서양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식 식사가 건강식이라 그러잖아요. 올리브유에 빵 찍어 먹고 뭐 생선 한 마리 잡고, 그 정도죠. 로마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로마 귀족들은 굉장히 이제 잘 먹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소박하지만 정신이 굉장히 우위에 있는 이성적인 민족이 그리스 민족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는 망합니다. 전쟁 2번 해서 뒤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여러분 요게 이제 두 파가 한 거고요. 이 전쟁을 이긴 사람은 알렉산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요 위에 여러분 마케도니아 보이죠? 마케도니아 빨간색 마케도니아가 이제 내려와서 점령을 하게 될 건데, 자, 그리스 전체를 몰락시킨 것은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는 물론 그리스 북부에 있던 어디 나라 왕? 마케도니아 왕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 앞에 여러분 그리스가 몰락해요. 누가 그리스를 먹느냐 하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죠. 필립 이렇게 부르는 알렉산더 아버지가 그리스 전체를 몰락시킵니다. 필립이라는 인물은, 이 사람은 사실은 테베, 여러분 저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스파르타가 지고 나서 스파르타 이후에 권력을 잡았던 그리스 폴리스가, 테베라는 폴리스가 있는데요. 이 폴리스 테베에 한동안 힘이 약해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는 그 왕자를 포로로 일종의 인질로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질 생활을 하면서 테베에 와 있었습니다. 이 필립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그리스 문화를 보고, 그리고 특히 호플리테스 제도 같은 걸 잘 보고 돌아가가지고 마케도니아에 바로 이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는 거죠, 필립이.
그리고 이제 필리포스는 여러분 야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동쪽으로 원정을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 쪽으로.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암살당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약관 20세의 청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뭡니까? 대왕이라 부르죠. 더 그레이트라고 이거 알렉산더를 묘사한 그림인데요. 자, 더 그레이트로 불려진 알렉산더가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결국 아버지가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합니다. 그 일을. 그래서 BC 334년에 동방원정을 추진을 합니다. 동방원정이라는 말은 이제 동쪽으로 가서 그쪽 지역을 자기의 권력하에 두는 건데 사실은 모든 동방 지역을 장악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페르시아 정복하고 이집트 들어가서 이집트 정복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오른쪽으로 동방으로 가서 파키스탄 근처까지 여러분 인더스강 쪽까지 여러분 갔다가 돌아옵니다. 이제 군대가 너무 지쳐서 더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건 일종의 주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자기 휘하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자기가 이쪽 지역이 여러분 이제 알렉산더 제국인데요. 그래서 저기까지 갔다 오지는 못하고 한 요선에서 이제 여러분 권력을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안 보이네요.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이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제국인데 알렉산더는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그 자기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의 군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중해 이게 이제 그리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 전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알렉산더의 특징은 여러분 알렉산더가요 지적으로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알렉산더 스승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예,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선생을 가정교사를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줘서 이 사람은 피는 마케도니아인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리스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숭상했고 그리스인들을 우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고 이제 동방으로 원정을 가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부하 장수들을 이쪽 지역에 있던 여성들과 다 결혼시켜서 피를 섞으려고 했죠. 그래서 결혼 정책을 통해 갖고 거대한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단일한 동방 지역의 사람들과.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 그리스 본토 문화를 끌고 와서 이식을 시키고 그리고 이쪽 문화를 좀 융합시킨 문화를 우리가 또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헬레니즘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알렉산더의 가져온 이 그리스 문화 더하기 동방 문화 이렇게 해서 뭐 융합된 문화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중심이 된 건 어디까지나 그리스 문화입니다. 지배 문화가 그리스 문화고요. 이제 하위 문화가 동방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토의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본토 문화하고는 조금 달라집니다. 원래 그리스 본토 문화 앞에 얘기했던 중용이니 뭐 조환이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뭐 세속주의, 인간중심주의 그대로 가지만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면에서 달라지는지를 좀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거는 다 여러분 헬레니즘 알렉산더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자, 이걸 용어를 좀 보면 헬레닉이 있고 헬레니스틱이 있습니다. 헬레닉은 여러분 그리스 본토 문화로서의 그리스 문화. 헬레니스틱은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동방 문화가 섞인 것, 헬레니스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여러분 좀 다르죠. 비슷하게 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성을 존중하고 다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표현이 좀 더 셉니다. 헬레니스틱이. 좀 더 관능적이고 근육도 좀 더 과장되게 묘사하고 감정선이 좀 더 굵죠. 왼쪽은 좀 더 얌전한 맛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와 헬레니즘 사회는 여러분이 그 밑에 걸 다 정리를 하시고요. 사실 동서융합 정책을 알렉산더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동서가 완벽하게 융합된 건 아니고 그리스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헬레니즘 문화 이렇게 했는데 이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의 본토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50대 50으로서의 융합은 아니고
지배 문화가 그리스 문화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 밑에까지 여러분 쭉 그리스 헬레니즘,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후의 헬레니즘 문화를 여러분 쭉 보시고요. 예, 요 정도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